사라져가는 우리의 옛길을 찾아가는 과거로의 도보 여행. 땅끝 해남에서 서울로 이어지던 삼남대로를 시작으로 서울과 울진, 평해를 잇던 관동대로를 걸으며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여정을 이어왔는데요. 옛길 여행의 새로운 출발지는 부산광역시. 이곳에서 또 다른 옛길의 흔적을 찾아가려 합니다. 잠들어 있던 영남 지역의 옛길을 알리는 데 앞장서온 부산의 한 신문사. 민족의 대동맥으로 다양한 기능을 했던 옛길, 영남대로의 자취를 알려왔습니다. 영남대로 같은 경우는 인민연합 때 외적의 어떤 진격 루트였거든요. 그대로. 조선통신사가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가지고 일본 대마도로 넘어가서 일본 에도까지 이렇게 이제 갔던 길이고, 그다음에 뭐 조공, 그다음에 과거길, 장사길, 뭐 여행길, 온갖 그 한민족의 파노라마 같은 역사가 이 길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민족의 역사를 함께하며 전국 각지와 서울을 이어온 옛길. 그중 영남대로는 부산과 서울을 오가던 가장 빠른 길로 경상도와 충청도, 경기도를 잇던 380km 길이었는데요. 부산에서부터 그 길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영남대로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조선통신사가 지나던 부산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동래읍성을 지나고, 그 다음에 동래 온천, 사백고개, 양산 거쳐서 물금, 그 다음에 영남대로 옛길인 낙동강 길을 따라가지고 삼당진 거쳐가지고 밀양의 기창나루까지 가는 여정이 이번 여정입니다.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고스란히 품은 우리의 옛길. 영남대로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밀양까지의 옛길 구간은 약 60km. 그 출발점인 부산 동래는 오랜 세월 한반도의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외구의 침입이 잦았던 부산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는 동래읍성. 읍성의 대다수가 도심을 개발하면서 옛 모습을 잃었지만 북장대에서 북문에 이르기까지는 훼손된 곳을 복원해 옛 읍성의 모습을 살려놓았는데요. 동래읍성은 임진왜란 당시 왜구의 1차 목표물이 되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1590년) 일본을 평정한 풍신수길이 1592년 4월 15일 조선과 명나라를 징벌한다는 목적으로 이 조선의 대규모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동래읍성의 남문 앞에 와가지고 동래 부사 송상헌에게 나무에 딱 글을 써가지고 보입니다.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명나라를 징벌하러 가는 우리에게 길을 비켜달라. 그러니까 동래부사 송상헌이 싸우다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길을 비켜줄 수는 없다 하고 나무에 글을 써서 보이고 동래읍성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하루 만에 중과부적으로 동래부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송상헌도 순절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조선 중기 문신 유성룡이 쓴 임진왜란 수기 징비록에는 당시에 처절했던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왜군들이 영남대로를 따라 진격했던 길이자 한편으론 조선통신사들이 거쳐갔던 곳, 그곳이 바로 동래였습니다.
예, 조선 통신사들이 바로 이제 동래부에 머물렀다가 바로 그 부산진에서 바로 배로 타고 바로 이제 그 대마도로 해가지고 예, 일본으로 갔었죠. 당시 조선 통신사들은 서울에서 문경을 거쳐 동래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는데요. 영남대로는 국운을 걸고 오간 한일 간의 옛길이었습니다. 길의 역사가 곧 고을의 역사가 된 부산 동래. 동래의 역사 속엔 온천의 역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래 온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온천 중 하나입니다. 온양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런 객언비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객언비가 있으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250년 전에 강필리 동네 부사가 예. 여기 엄청나게 큰 목욕탕을 짓고 예. 그러니까 노천탕과 비슷한 어떤 그런 그렇죠. 거 목욕탕을 짓고 이제 세운 비석이 헌정 개건비다 이렇게 예.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이 쉬어가던 원이 온정원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동네 온천이 예,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역사도 그랬고 예. 그 당시에는 물도 상당히 좋았다는 말도 예. 있고요. 전국적인 온천 명소로 꼽혔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며 폐허가 되었던 동래 온천. 1910년 이후 근대적인 온천으로 개발돼 현재까지 이르렀는데요. 옛 온정원터에는 지금도 온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건 잘한 것 같은데. 동래 온천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최근엔 새로운 시설도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욕탕 여보 오랜만에 호강을 걷다 발이. 지친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노천 족탕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도 괜찮죠? 네. 들어오세요. 예. 이곳은 처음 왔거든요. 이 수안보나 또는 뭐 온양온천 또는 뭐 덕구온천 다 가봐도 이런 곳은 없는데 와서 보니까 신기하고 또 어르신들이 너무 그 편안하게 앉아 있으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혹시 여기다 발을 담그고 나면은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 들어볼 때는 잠이 잘 오고 네. 무릎 아픈 사람이 무릎 아픈 사람. 계속 다니니까 무릎이 좀 좋아지더라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 잠 안 오는 사람들도 좋다 하고. 네. 근데 남자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거죠. 병자를 고칠 만큼 그 효험이 뛰어나다고 하여 신라의 왕들도 멀리서 찾아왔다는 동래 온천. 온천 발견에 얽힌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라 시대 때 동네 온천이 발견이 됐어요. 그걸 왜 이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이 주위에 사람이 살지는 않고 이 금정산 숲속에 다리가 있었어요. 농부가 보니까 다친 학이 와가 다리를 절고 있는데 그 주위에 학들이 전부 이 더운 물을 날개짓을 해가 그 학 쪽으로 더운 기운을 갖다가 품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한 20일 만에 이 학이 이제 나와가지고 창공을 날아가는 걸 보고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온도가 뜨거운 거예요. 학의 다리도 낫게 하였다는 신비로운 물입니다. 부산의 산 역사가 스민 동래의 길을 지나다 잠시 향토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동래의 또 다른 이름, 동래 파전. 동래 부사가 임금에게 진상했던 부산의 대표 음식입니다. 동네 파전이 언제부터 왜 유명해졌어요? 기장도 파밭이 많았고 금정산 그쪽 비석에도 파밭이 많았고 또 여기도 논밭이 비옥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파 재료 쉽게 구할 수 있었지 그다음에 해산물 바닷가라는 특성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었지 그런 재료가 어우러져 가지고 그 집집마다 할머니들의 손맛에 의해서 그 음식이 진전 내려왔다는 거예요. 동래 파전은 동래성에서 팔을 던져 항전했던 선조들을 기리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음식 하나에도 역사가 느껴집니다. 동래를 벗어나자 부산의 길은 옛 모습이 거의 사라져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낙동강을 오가는 수운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구포 일대 역시 수운이 몰락하고 철도가 부상하면서 길의 모습이 세월 따라 변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구포 다리가 하나뿐이고 서부 경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전라도 쪽으로 가는 모든 교통수단이 구포 철교. 그러면 뭐 할머니 애들 할 것 없이 배를 갖다가 실에 엮어가지고 손님들 꽉 차가 있으면은 열면서 두드리면서 네 배 사갖고 네 배 차 나가고 나면 또 오고 차 나가면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거 이제 구포 정류소가 다 없어지고 길이 넓어져 가지고 다 이제 구포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 되고 그렇습니다. 민중들의 삶 그 자체였던 부산의 옛길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 속에도 역사를 기억하는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구포 일대에 남아있는 구포 외성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쌓은 일본식 석성 중 하나인데요. 금정산의 줄기가 끝나는 이곳이 일본인들에겐 전략상의 요충지였습니다. 여기를 구포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두 전쟁 합쳐가지고 7년간에 일어났었던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인데 그때 외장들 고바야가와와 다찌바나라는 사람이 김해하고 양산 등지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쌓은 산성이 바로 구포 외성인데 외성은 그 경상남도와 또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28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투를 할 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쌓은 산성인데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감독을 하고 조선인들의 피와 땀이 섞여가지고 쌓아진 산성이 바로 외성이죠. 일본인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석축을 그대로 쌓고 그 위에다가 누각을, 천수각을 올리는 형태로 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하고는 완전히 좀 틀리지요. 외구의 수탈 속에 소난의 세월을 겪어온 부산. 그곳에서 영남대로 옛길은 400고개를 넘어 양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시 노포동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400고개입니다. 노포동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양산장이나 또는 그 동네장으로 팔러 다녔던 고개인데 그 고개가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리고 또 역시 그곳에 그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그 옛날 고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네에서 올라온 영남대로가 지나가던 작은 고을, 양산. 지금도 양산은 한적한 시골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발소 이름이 안 걸렸네요. 네? 정산 이발소입니다. 덥고 그래가지고요. 머리 약간만 손질해 주세요. 네, 앉으세요. 시간의 때가 촘촘히 묻어있는 오래된 이발소. 왠지 옛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가르마도 안 타고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머리가 그쪽으로 있는 이제는 성남긴장이 컸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양산장이 컸었어요. 양산이 커지기는 경부선 고속도로, 네. 경부 고속도로가 나서 커졌지 그 전에는 물금이 더 컸습니다. 그랬어요. 예, 물금이 5일장이 열리면은 네. 상동, 김해, 월촌, 금산, 양산, 화재 다 왔습니다. 그렇게 장이 5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억수로 사람이 많았지. 등이 여전히 동네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나 이렇게 가르마를 처음 타봐서. 드라이도 하고 낙동강 1300리 물길 중에서도 이름난 나루터였던 양산 물금. 이곳에서부터는 우리 땅 걷기 회원들과 옛길의 흔적을 더듬어 갑니다. 물금에서 영남대로는 낙동강 벼랑길이 있었던 강변길을 따라 옛길의 흔적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산책로가 된 이 일대가
과거에는 바위 절벽을 다듬어 만들어낸 아슬아슬한 길이었는데요. 1905년 경부선 철길이 놓이기 전 이곳에 영남대로 옛길이 있었고 지금은 그 길에 다시 탐방로가 놓였습니다. 기찻길 옆에는 낙동강의 전설을 간직한 아담한 사찰도 남아 있습니다. 기찻길 옆 용화사라는 절인데 이 석불에 얽힌 전설이 있어요. 예전에 낙동강에 무슨 돌이 계속 떠다녀서 건져 보니까 이 불상이라 이곳에다가 절을 짓고 모셨다. 지금 보물 49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면은 지금 그 뒤에 광배가 정말로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약간 시무룩한 것처럼 또 이제 이 철로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철로뿐만이 아니라 철로 너머에 있는 강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시름에 겨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저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철로가 놓이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벼랑길. 강 위에 조성된 새 길에서 옛길의 흔적을 더듬어 봅니다. 저곳에 비석이 하나 있죠. 저 비석이 바로 대원군의 측근이었었던 정현덕이라는 사람이 동네 부사를 지냈었는데 동네 부사를 지낼 적에 선정을 베풀었다 해가지고 세운 영세불망비예요. 이곳이 바로 예전에 영남대로 옛길이었었어요. 옛길인데 일제가 이곳에 경부선 철도를 개설하면서 그 길이 사라져버리고 비석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4대강 사업하면서 이곳에다 이렇게 데크를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영남대로 옛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 위에 떠서 지금 비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길과 철길 사이에서 옛길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고 주변에 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산 인생, 삶, 어떤 슬픔, 애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좀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옛길을 걸으면 옛날 100년, 200년 전에 선조들 지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또 그 유적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서로 교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우봉산 자락의 임경대. 이곳에 오르면 옛사람의 풍류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양산 부근을 흐르는 낙동강을 황산강, 황산화 그렇게 부르는데 이곳에 지어진 정자가 바로 임경대인데 신라 때 문장가 고은 최초원 선생이 이곳에 와서 논일면서 바로 이 암벽 밑에다가 시를 새겨 놓았다. 이것이 이제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실려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바위가 마모돼 가지고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시 한 편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고 그래서 고은 선생이 이곳에 와서 어떤 풍류를 즐기며 놀았던 곳이 바로 임경대죠. 양산에서 영남대로 옛길은 경남 북동부에 자리한 밀양으로 그 길이 이어집니다. 밀양에도 현재는 낙동강변을 따라 탐방로가 조성됐는데요. 길 옆으로 옛 벼랑길의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길이 영남대로 옛길입니다. 자관관 잔도라고 여기에 이제 바위를 깎아가지고 만들면서 밑에다가 저렇게 바위를 걸치고 그러면서 쌓았었던 옛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데크로 다리를 만들면서 보인 옛길. 그래서 이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닦은 옛날에 오늘날의 경부고속도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자권관 잔도가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도 이 일대를 지나 한양으로 진격했는데요. 밀양의 관문 자권관은 군사교통의 첫 번째 요지였습니다. 바로 이 자권관은 동네에서 서울로 가는 영남대로상의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을 검문했던 곳이에요. 또 자권관 나루에서 건너오는 사람들도 역시 검문해가지고 이곳이 올라가다 보면은 문정세대에 있는 조령관과 함께 두 개의 관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권관이 있던 삼랑진읍은 예부터 강과 길, 산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길목으로 유명했습니다. 삼랑진이라는 것은 삼랑리라고도 부르는데 밀양강과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고 흐른다. 또는 세 갈래 어불이 만나가지고 물결이 거센 곳이다 해가지고 삼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부산과 가깝고 한양으로 가는 길목인 연유로 일제강점기까지 중요한 관문이었던 삼랑진. 이곳에서 영남대로 옛길은 또 한 번 고개를 넘습니다. 바로 이 고개가 미전고개입니다. 영남대로 옛길에서 부산의 사백고개를 지나고 여기 삼랑진에서 밀양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바로 미전고개인데 미전고개를 넘어가면은 밀양강이 펼쳐져 있고 밀양평야가 한눈에 나타납니다. 고갯마루를 넘은 영남대로 옛길은 밀양의 곡창지대와 경부산 철길을 따라가는데요. 그림처럼 흘러가는 밀양강을 바라보며 영남대로의 첫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부산에서부터 동래읍성을 지나가지고 물금까지 오는 그곳에 영남대로 옛길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물금에서 삼랑진까지의 옛길도 경부선 철도가 놓아지면서 사라져버렸는데 사라져버렸다고 여겼었던 자권관 잔도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저를 많이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 남아가지고 그 흔적을 남겨가지고 후세 사람들한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번 영남대로 여정을 걸으면서 느꼈습니다. 밀양 아리랑 흥 따라 다시금 이어가는 영남대로 옛길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근대 문화유산을 간직한 옛 경부선 철길 따라 밀양과 청도의 옛길을 걸어갑니다.